부산의 저녁을 엽니다. 부산은 지금. 하루의 마무리는 부산의 지금으로 함께해요. 퇴근길 라디오는 언제나 부산은 지금의 고정. 고정. 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김태환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반도로 오고 있다던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최고선 15일까지는 온다고 했는데, 이제, 오고 있다고 했는데 15일까지는 인도양에서 해군과 연합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알려졌던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18일 현재는 호주 북서부에 있고 네. 다음 주나 돼야 한반도 해역으로 진입해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거라고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4월 위기설에 크게 기여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 니미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했다가 한국을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칼빈 스노가 또 한반도로 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 정박해 있는 항모 레이건까지 합하면 미군 항모가 3척이나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유례없는 사실이 바로 4월 한반도 위기설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항공모함 니미츠호도 한반도가 아니라 중동으로 향할 거라고 그런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미국 국방부가 잘못 발표한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혼동작전이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디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물론 양쪽 다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의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한반도 문제가 미국에게 급박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에서 비롯된다는 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군사 국방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다르게 언론에 매일 이렇게 시간 단위로 보도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쟁이라면 사전에 선전포고도 하고 다양한 조짐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선제 공격 혹은 지도부에 대한 제거 작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갑자기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에 발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칼빈 스노 문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작전의 가능성이 작아졌다, 커졌다, 이런 논의는 적절치 않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봐야 되는데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인내할 수 없는 임계점에 와 있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이 문제를 결말 지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이고요. 네. 또 현상적으로도 중국이 이전에 없던 그런 협조를 해오고 있는 것도 큰 사실이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국익에 가까운 쪽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네네. 참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했던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좀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좀 개선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보도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다음 방문지인 일본으로 어제 떠났는데요. 떠나기 전에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한미 FTA를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직접 한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정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없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지만 미국이 앞으로 한미 FTA 재검토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이렇게 흘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FTA 개선 발언 이게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서도 미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만일에 다가올 이런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해둬야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다시 논의될지 그거는 이제 봐야 될 거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출발점이 달라질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베 일본 총리도 트럼프가 당선자 시절 때부터 부지런히 만나고 접촉하고 지난 2월에는 방미해서 일본 내에서는 사실은 현대판 조공 외교 라고 어떤 비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4,5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해서 네. 7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중국의 뭐 알리바바도 뭐 100만 개 일자리를 우리가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미국 일자리를 지금 뭐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그냥 더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고 하는 좀 재미있는 모양이 나오는데요. 네. 그만큼 미국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이런 면에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라고 할까요? 무역 문제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더 크게 받지 않도록 민관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다른 주변국들의 이런 막강한 또 이런 외교 대응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아직 미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선거에 너무 몰두돼 있죠. 빨리 네. 선거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또 한편 마지막으로 또 터키에서 국민 네.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엊그제 16일에 터키 헌법을 개정하는 찬반을 묻는 그런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터키 양대 도시인 수도 앙카라 그리고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는 반대가 상당히 우세했었지만 전국적으로는 51%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51%라면 상당히 박빙인 거고요. 그래서 네. 벌써 지금부터 뭐 부정선거 논란이 많이 시끄러운데 네. 이번 개헌 국민투표의 핵심은 바로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대통령제가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 장치가 다 싹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뭐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이라든가 뭐 각종 내각에 대한 부통령과 장관들을 의회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고 대학 총장들 인사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독재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큰 그것을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개헌을 주도한 현 아도르안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죠. 네. 뭐 투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투표다, 뭐 부정 투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시위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그런데 이번 터키의 이런 독재 체제 구축 세계 안보에 끼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네네.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터키가 OECD 국가고 또 G20에 포함돼 있을 만큼 경제 규모나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큰 나라거든요. 네. 특히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전에였었는데 이것을 이은 터키 공화국이 이제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케말 파샤가 이제 국부로 추앙되고 있는데 드물게 민주주의를 서구식 민주주의를 채택을 했고 친서방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네. 문자도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아랍 문자를 버리고 로마자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전 시기부터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이에서 완충지 역할을 해왔고요. 네. 안보적으로는 현재 나토 회원국이라서 서유럽의 일원이고요. 네. EU에 50년 이상 가입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면서도 서구식 민주주의를 채택해서 터키의 이 독재가 네. 이렇게 장악되면은 이제 확실시 되면 서방 입장에서는 큰 손실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네. 터키는 시리아와 접경에 있어서 유럽으로 막 전부 밀려갈 수 있는 시리아의 난민들을 이렇게 많이 수용하는 그런 완충지 역할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네. 유럽에 대한 불안을 이렇게 완충하는 역할도 해오고 있고 또 IS에 대한 서방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터키가 독재로 회귀해서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같은 이슬람 중심의 근본주의를 돌아서면 서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입니다. 네.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뭐 관련된 소식 나중에 또 들어오는 대로 다음 시간에 또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 있습니다. 부산은 흐릴 전망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